오늘은 QRT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모셔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5월 30일 날 경기 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과거에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첨단 반도체 안전혁신 컨퍼런스, 우주로 가는 반도체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세미나를 합니다. 무료 세미나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우주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요한 그 신뢰성 기술, 컨설팅, 뭐 노하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또 QRT가 그걸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모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좀 사전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예전에 또 디스플레이 쪽도 크게 한번 했었고요. 예, 해주셨고 뭐 몇 번 나오셨어요. 그게 아마 그 분야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였죠? 그게 그 양자점 쿼텀 닷이라고. 그게 예, 노벨상 받았어요? 예, 작년에 그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노벨 화학상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뭐 디스플레이도 많이 적용이 예. 되고 지금 아마 삼성이 유일하게 적용을 했을 거야 아마. 예. 그리고 약간 지금 탑픽은 다른데. 예.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 협회에서도 뭐 무기물 뭐 퀀텀 다 예. 하겠다고 지금 또 이해를 하겠다고 뭐 또 뭐 그쵸. 만들었어요. 근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네네.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예. 우주 반도체의 업스크린이라는 예. 기술이 뭐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우주로 나가려면 굉장히 고신뢰성의 반도체 어떤 기술들이 집적이 되어야 되는데 업스크린이라는 거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뭐 산업용 혹은 자동차용 반도체 중에 좀 특성이 잘 나온 놈을 예. 집어내서 예. 좀 우주로 보낸다. 이런 개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사실 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방사선이 있는데 거기에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은 진짜 정지궤도나 아니면 진짜 고급 인공위성에 들어갈 거는 진짜 그 단계별로 모든 걸 다 확인된 반도체를 써도 되는데 요즘에 뭐 스페이스 X에서 띄우는 저궤도 위성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시중에 나와 있는 커머셜라이즈된 반도체 중에서 일부 테스트를 좀 강화해서 그거를 우주선에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 확인하는 정도죠. 그렇게 되면 그걸 보통 우리가 업스크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전기적이고 말고 추가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확인해 보고 이 정도면은 물론 레벨이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은 저궤도 위성할 때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궤도가 되면 일단 단가가 싸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싼 반도체를 사용해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 이미지 센서 네. 하는 회사 중에 센서 호브라는 회사 있습니다. 예. 그 남정현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주에 올리는 이미지 센서는 텔라다인 달사라는 그 미국 회사인가요? 캐나다 회사인가 하여튼 북미 쪽에 있는 그 회사가 혼자서만 독점하고 있는데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몇 억도 아니고 예. 몇십억 뭐 예.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IS가요. 네. CIS는 빚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위에 패키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찍어서 그거를 그렇죠. 영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빚을 그리고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 굉장히 약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반도체 실리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모스라든지 이런 건 중간에 뭐 인슐레이터도 있고 중간에 뭐 SOI를 쓰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CIS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반도체 기판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센서 허브에서 네.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한국에도 이 정도 기업이 있구나. 거기 그 우주에 올려 보냈는데 아직 뭐 통신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아. 작동을 확인은 못했지만 작동되는 거 확인만 하면 이 회사 밸류는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CIS에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네.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우주에 올라가는 반도체가 비싼데 하여튼 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예. 업스크린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기술 이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웨이퍼에서 나온 그 칩 중에 그나마 좀 잘 나온 거 몇 개 뽑아갖고 지금 우주로 올려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맞습니까?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러니까 1980년도쯤에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TI라는 회사가 네. SOI에 그 당시 이제 6인치 정도가 되죠. 그럼 네. 거기에 칩이 한 번 돌리면 25장 돌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나와도 네.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주형이에요. 우주형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중에서 일대는 일대로 나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인 거, 네. 전개적인 거, 방사선적인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걸 업스크린하는 거지. 아, 웨이퍼 그렇군요. 중에서 몇 개 골라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한 3, 40년 전에는 아. 그렇게 하기도 칩이 했었어요. 많이 나오기 않았으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우주에서 쓰는 반도체 칩 종류가 다양할 텐데. 네. 그러면 그 칩을 다 받아갖고 다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 한 100개를 받았다 칩을 테스트를 다 하셔가지고 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해서 이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수, 똑같은 종류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요건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건 같은 거나 조건을 줍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그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통과 여부를 알려주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걸 다 테스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환경이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몇 가지 특화된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지금 항우연에서 이제 그 와서 이제 인터뷰 예.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업스크린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 스페인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정말 돈 잘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QRT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그쪽으로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 회사가 저도 이름을 잠깐 아마 자막으로 나갔겠지만 그 회사에서 파는 부품이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가 이제 다 받아갖고 예, 그 중에 이제 다 테스트하고 예, 요건 써도 됩니다 하고 주면 그거 그냥 쓰는데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다 사와가지고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의뢰를 받아서 테스트만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거기는 일단 생태계가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발사체를 올리고 또 거기 있는 모기업이 그런 인증을 하는 기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스터머화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쪽에서 이미 여러 가지 우주용으로 요구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네. 메뉴 팔듯이 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신뢰성 테스트를 해야 됩니까? 우주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우주 환경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 중에서 중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 X선, 양성자, 그 외에 감마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지구에서는 생각보다 중성자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은 사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공기가 산소, 질소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양성자, 중성자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중이온 경우도 보면 많은 경우 비슷하거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리를 날아오면서 대기 중에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또는 그렇지만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구상의 대기권이 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와 우주의 다른 점은 그 자기장도 있고 대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프로텍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많은 중성자, 특히 이제 중이온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마선, 양성자도 에너지가 높은 거 이런 경우에 의해서 소자들이 많이 데미지를 받아요. 그냥 뚫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서는 예. 그리고 지구에서 이제 대기가 있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프로텍션이 돼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사실 10km만 올라가도 그 승무원들 아마 피폭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두드려 맞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거기 있는 비행기에 알루미늄판 되게 얇습니다. 그거 뚫고 들어오는 거군요. 그럼 다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파일럿들이 보면은 특히 미국으로 가는 북극 항로 이용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왜냐면 피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북극이나 남극에는 왜냐면 반 알렌데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거기로 많은 그 우주선이 들어오고 오로라 보이잖아요. 오로라가 보인다는 얘기는 거기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겠군요. 우리가 하여튼 이 지구에 걸어 다니는 데는 그래도 뭐가 우주에서 팍 떨어지면 아무튼 따라락 방어해주고 크게는 자기장 때문에 프로텍트가 되고 네. 대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빡치게 하면서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아봤자 중성자다. 중성자 맞는데. 중성자는 잘 끊어서 지나가고. 그래도 많이 맞으면 안 기본적으로 좋은데.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 주는 그 방사능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몸에서 아마 뭐. 소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면 곧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항목이 뭐 어떤 거를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목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우주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사하는 장비도 커져요. 그러니까는 가속기 센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건물 한 10개, 20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사하기 위한 환경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진동 테스트를 한다, 무슨 전기를 가해가지고 가속 테스트 한다는 그냥 진동하게 되면은 좀 강력하게 진동되는 장비 해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 뭐 파워 스플레이 좋으면 되는데 뭐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우주 환경을 만들려면은 일단 우주 환경을 모사하려면은 장치가 커져요. 그게 뭐 미국에 있는 뭐 랑스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트라이엄프 이런 뭐 중요한 핀란드에 있는 라데프, 뭐 미국에 있는 타무 이런데 중후한 큰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모사를 해서 양성자를 가속 테스트를 한다든지 중성자를 가속 테스트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이온도 여러 종류를 가속 테스트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에 감마레이나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감마레이 같은 거를 조사해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자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들어가면 오동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크게 우주 쪽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같은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TID. 뭐의 약자입니까? 총 이온 누적량에 의해서 트랜지스터 특성이 바뀌면서 누설 연료나 오동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이온에 의한 그 SE 중에 하나는 레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치업은 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것이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일렉트론 홀표를 왕창 만들어서 원하지 않는 다른 트랜지스터 패스를 만들어줘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디바이스 자체를 아예 태워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서는 중요한 게 중이온과 그 다음에 이제 TID 효과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커스텀한테 물어보면 북극에 올라가는 거, 양극 쪽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레치업, 그러니까 방사선에 의한 레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도 쪽에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TID를 많이 봅니다. 다 특성이 위도마다 다 특성이 다르군요. 그 이제 반 알렌드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구 북극 쪽에 있으면 반 알렌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도너츠처럼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TID, 그 다음에 위아래는 그 자기장이 보통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중유온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그건 싱글 이펙트 이벤트 예. 그리고 SEL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SE가 이제 크게 보는 거 그 중에 뭐 SEU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혼돈 형상, 레치업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주에 올라갔을 땐 레치업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된대요. 그거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기 네. 위해서 그런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네. 뭐 하여튼 중요를 막 쏘든지 그쵸. 뭐 그 하여튼 방사선들 막 쏴서 예. 제대로 작동하나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예. 그 테스트 항목 그게 신뢰성 항목이군요. 맞습니다. 평가 항목. 예. 그거를 만약에 사업화를 한다 하면 네.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필요한 반도체를 우리가 다 사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상점처럼 쫙 구비해서 뭐 이거 얼마 다 테스트한 거 통과하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제 요구를 하면 네. 그때 이제 그럼 그 적당한 이제 반도체를 찾아서 그거 테스트 해갖고 요 중에 요거는 좀 쓸 수 있습니다라고 주는 게 모델입니까?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 이력이 없으니까 안 맡긴다고요. 그럼 전혀 새로운 거 하는데 제가 뭐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자, 그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 국책 과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항우연이라든지 뭐 그 사기업 중에서도 그 국방 과제를 하는 과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데랑 같이 국책 과제를 하면서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부품들을 개발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국가 과제로 같이 진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공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환경을 모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들이 그 장치들이 전부 다 중후장대하고 커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우리나라가 외국이에요. 그쪽에서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국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를 예약하고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이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건 최종적인 테스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개발 단계라든지 야 이걸 우리가 거기다 맡겨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할 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 전에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테스트 단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다니고 있는 그 QRT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성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과제는 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그럼요. 그 지금 그래요? 여러 기업하고 네. 한 적어도 4-5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 그 칩 받아갖고 네. 들고 가갖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리포팅도 하시는. 네. 그렇군요. 그 전문 인력들이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코어 컴피ten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계적인 신뢰성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전개적인 신뢰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대한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둘씩 쌓아갈 수 있는 이력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공신력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최종적으로 인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막강해지지만 아직 그 단계 하나 둘씩 밟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씀 아까 잠깐 하셨던 것처럼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력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씩 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방사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장비도 이제 그 영업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나 둘씩 국책을 하면서 이력을 쌓아가면
굉장히 그 스페인 회사처럼 유니크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회사는 돈 잘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매출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독보적이라서 그렇죠. 다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이걸 만들어 네. 그 만들어 올리는 게 최관건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부품은 검증된 걸 쓰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봤더니 거기 게 검증이 됐네? 그럼 거기 거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다 보니까 야,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 걸 써야 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계에 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위성을 올려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돼 하는 게 1단계일 거라고요. 네. 지금 봤더니 야, 이게 1억이나 5천만 원씩 하는데 이걸 꼭 여기다 넣어야 돼? 국내에는 없어? 그럼 국내가 있어? 그러면은 QRT가 있다. 테스트가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단계에 오는 거죠. 네. 예.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단계에 서서히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테스트하고 고가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적어도 이제 저궤도에서 여러 개 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띄웠다 가정하고 그 중에서 한 4-5개 작동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데는 너무 고급 쓸 필요가 없어요. 고급 쓰기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때 바로 그것이 좋은 그 포인트 비즈니스 포인트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두 가지 이제 네. 그런 시설이 그 외국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테스트한 경우하고 네. 한주엽 대표님께서 테스트한 경우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테스트했더니 100이 나왔는데 한 대표님이 했더니 80이 나왔어. 네. 그럼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주선에 올리는 중요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약속한 규정에는 조금, 안 맞아요. 좀 그래요? 모자라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외국에만 나갈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우주랑 같이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걸 예를 들을 수 있냐면은 궤종시계 아시죠? 네. 손목시계 아시죠? 네. 손목시계도 기계식 뭐 롤렉스라든지 오메가 같은 거 기계식이잖아요. 두 개의 작동 원리가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면 궤종시계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좋은 이거는 태엽 줘가지고 뭐가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해요.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그렇죠.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전자시계는 무브먼트라고 그러고 그 시계 그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이퀘이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정하고 스프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시계 보여준 것 그쵸. 같다. 그걸 예. 어널러지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중의원하고 갑자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후장대고 큰 시설이에요. 그렇지만은 레이저를 적정한 레이저를 쓰게 되면은 중의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게 펨토초 펄스 레이저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펄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펄스 나오는 이 시간이 펨토세컨드예요. 펜토면 어느 정도예요? 미국이 네. 우리가 하나할 때 보통 뭐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죠. 천조국, 예, 예. 예. 천조분의 1입니다. 천조분의 1. 예. 천조분의 1이면 잘 감이 안 오죠. 천조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론 갖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데 머리카락이 네. 보통 100마이크로거든요. 네. 그럼 그게 두께가? 나노로 벌 때 나노보다 사실 그게 10만 배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감 잡기는 어려워요. 예.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나노 얘기할 때는 네. 2cm짜리 구슬과 네. 지구랑 비교할 때 그게 딱 나노배예요. 10의 9승배예요. 그 그거보다 더 작은 거죠. 그만큼 더 작은 거예요. 펨토초 레이저를 어쨌든 활용하면 네. 방조체의 내방사성을 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어디 있어요? 그 펨토초 레이저 쓸 수 있는 그런 걸 시설? 쓰고 있는 데가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있는 게 QRT 저희
한 군데 있고, 아, 안에 있습니까? 예, 회사 안에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유오부 도쿄 대학,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NTU라고 네. 해가지고 난양 기술 공대라고 기술 대학이었는데 거기에 보유하고 있고 아마 중국에도 한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말씀하신 대로만 아시아에는 10군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그게 쓰기 어려운 장비 아니냐? 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데서 들어오기에 어려운 좋은 진입 장벽은 저희는 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fem토초 레이저 그 장비로 네. 모사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뭐 그 중요한 현상을 모사할 수 있고요. 아, 그럼 TID 쪽 TID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레치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요한 모사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중요한을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중요한에 대해서 실리콘에 들어가거나 반도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치면은 충격이 생기잖아요. 이 충격 에너지를 환산한 단위를 씁니다. 복잡합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성을 보는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거와 레이저의 출력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보는 곡선이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널러지라는 단어를 유추했다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저에서 나오는 레이저 소스가 굉장히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저 빔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확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딱 문제는 그럼 중요한이랑 얼마나 잘 맞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가갖고 예. 중무장대한 시설 가갖고 한 그 결과물과 예. 여기 이 집에 이 집이래 저 QRT 안에서 fem토초 레이저를 해서 한 결과물 내용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다 확인. 그래서 예. 일단은 몇 개의 디바이스에서는 같은 걸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장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굉장히 유수한 연구소와 같이 그 국책연구소죠, 정부 출연 연구소죠. 거기에 같이 하면서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희는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레이저를 측정한 결과랑 일치시키는 정도에 대한 그 코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fem토초 레이저 그 기계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라고 하죠. 장비. 예. 네. 장비는 만들기 어렵습니까? 누구 이거 뭐 사온 겁니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업체에서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세팅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광학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굉장히 유수한 회사의 제품, 그 퀄리티가 확보된 회사의 제품을 사서 저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빔이라는 게 외부 온도,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전력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측정하는 스테이지의 안정성, 그 다음에 거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의 온도에 대한 반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QRT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가서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협력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쭉 쌓아보고 이 정도는 우리가 거의 100% 모사가 돼라는 결정을 하면은 QRT 안에서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종은 중요한으로 해야 될 건 중요한으로 방사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그걸 100이라고 보면 내가 당장 상용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 걸 100이라고 봤었을 때 적어도 60에서 70%까지는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나가기 전에 일단 여기 네. 먼저 한번 맡겨보고 맞습니다. 예. 여긴 됐어. 그래서 네. 한번 뭐 그냥 올려 그쵸. 보내든지 예. 혹은 뭐 비싼 거다 이러면은 해보고 뭐 저기도 한번 보내든지. 네. 근데 여기 먼저 했는데 여기서도 안 돼버리면은 저기 그럼 보낼 그렇죠.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렇군요.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좋은 그 비즈니스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기간요. 아니 이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간은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작년 뭐 재작년 뭐 이렇게 나오셨을 때는 제가 굳이 이제 사업적인 거 제가 안 여쭤본 이유가 이제 기업이 공개가 안 돼 있었지만 네네. 이제 또 QRT 상장회사 아닙니까? 예, 저기 빠르면 네. 빠르면 올해 아 정말요? 말 정도에 네. 이거 일단은 서비스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서비스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 아까 얘기한 스페인의 거기 회사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명성과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요 솔루션으로 매출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제일 가장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아직 매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는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되냐면 이 사업이 저희 나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기에 딱 좋은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기업은 일단 덩어리가 커야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기술 축적이 돼야 되는 분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쌓여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거, 그 다음에 분석 이런 이력에 방사선 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애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고 있어서 매출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거 하는 회사는 지금 QRT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미에는 있습니까? 미국이요. 네. 거기서는 연구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유럽에는 있겠고요. 유럽에서도 주로 연구용이에요. 저희처럼 상업용으를 대비해서 실험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군요. 아까 얘기한 스페인의 그 잘한다는 그 회사, 업스크린 잘한다는 그 회사는 다 가서 그냥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 거기는 다르네요.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QRT는 여기서 다 한다. 예, 여기서 하고 최종적인 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하고 코스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증받은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이거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코츠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성 예. 제품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그렇죠. 쏘는데 이제 스페이스 X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전쟁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네. 문화, 경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위성을 많이 쏘다 보니까 돈을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럼요. 기존에 있던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자고 하니 일단 만들긴 만드는데 또 신뢰성 평가라는 게 있으니까 네.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 그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 이력이 쌓여야 되잖아요. 레퍼런스가 좀 예, 있어야.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를 빨리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매출 바로 물어보셨을 때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력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렇게까지 했거든 할 수 있어라고 해야 돼. 일단 이력 쌓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출연 연구소랑 국책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코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랑 물밑 접촉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업스크린, 네. 스크린업인가요? 업스크린이요. 업스크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일단 펜토초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일단 네. 여기서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일단 하는 걸로. 타임 세이브 앤 코스트 이펙티브. 네. 네. 그렇죠. 시간 네, 세이브하는 네. 거. 되게 크죠. 네. 근데 요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제 아까 뭐 의뢰오는 웨이퍼를 받아갖고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네. 이거는 그 다음 단계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회사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방사성 내성 서비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장비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장비 개발을 꽤 완료하고 있어서 일단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세일즈 하고 있고요. 그 분야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일즈 하는 그 서비스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두 분야를 저희는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참 그게 아까 저희가 TPA라는 펜토초 레이저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포커스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그 반도체 내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몄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떤 학회에 가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두 분이 그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전문가인데도 대뜸 한 질문이 뭐냐면 QRT 장비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실장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테스트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네. 뒤돌아보면은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에 네.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으면은 발생한 걸 눈으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펨토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 절약하면서 그 생기는 부분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그 장비 말씀하신 네.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 아까 중구장대한 그 장비 그 설비가 있는 그 네. 나라에 그 장비 요만한 거 들고 가서 쓰는 그 장비는 그 장비인 건가요? 아,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측정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한 요 정도 크기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거 들고 네. 가서 이제 반도체 세팅해놓고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얼마나 에러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건 이제 장비고요. 그건 예. 가서 해야 되는 장비고 지금 이제 TPA 펨토초 펄스 레이저 네. 이거는 펨토처 레이저라고 하죠. 줄여서. 펨토초 레이저 이거는 이제 예, QRT 현장에서 QRT 안에서 할 수 있고 바로 갖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우주 반도체 하겠다고 하는 여러 기업들 궁금하면 여기 와서 한번 맡겨봐도 되겠네요. 예, 그걸 지금 노리고 얼마나 있고요. 줘야 돼요, 그 맡기? 아니 제가 그냥 계산을 이런 게왜 알봤는데요. 궁금하지? 그게 제가 할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만은 아마 그 중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엄청나게 그거에 30% 정도 수준? 거기 가려면 비행기 값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비행기 값 들죠. 부킹, 호텔비 들죠. 뭐 예, 부킹도 들죠. 그 시설 사용료도 들 그래서 테고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시설 사용료 엄청 비싸다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3분의 1이 안 되게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시간. 자꾸 시간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타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은 실제적으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한 15% 20%를 안 넘기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 타임 세이브까지 고려하면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아니, 장점입니다. 굉장히 전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네. 군사위성 2호가 발사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스페이스 X 거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도 이제 우주 발사체가 있어 쓰고 싶지만 네. 미국 부품이 들어있는 그 인공위성은 무조건 미국의 발사체만 가서 쓸 수 있다는 아주 높은 규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국산화를 하고 싶은데 예, 못하는 맞습니다. 예.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QRT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자국산 그 군사 위성이나 인공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있죠. 목표로 하시는 그 거죠? 단계별로 거기는 되게 많이 간 건데 하여튼 네. 단계별로 그걸 최종 목표로 그런 것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야, 이거가 잘 돼서 QRT가 우주 반도체 업스크린을 위한 어떤 이런 분석 기술을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시간도 줄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잘 돼서 이게 실제로 매출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아까 올해 말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단계별로 다룰 수 있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랑 국가가 하는 부분에서 그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그 집적 회로에 관련돼서는 과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그 코릴레이션의 그 정확도를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반도체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모듈 부품이나 뭐 이런 덩어리 큰 것들도 됩니까? 어떻게? 일단 반도체 저희가 반도체만. 반도체 위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펨토처 레이저가 사실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의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 펄스가 좀 특별해서 보통 빛이 들어오면 표면에서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요거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그 피하 지방 일정 깊이까지 거기에만 포커싱해서 레이저 빔을 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도체에서도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열을 준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딱 있으면은 여기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에너지 조절해서 여기 부분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바로 피부 미용이나 피부 치료에 쓸 수 있겠군요.
그거에는 너무 아깝고요. 너무 아깝네요. 비싼 장비고요. 의학용으로 의학용으로. 그 병 어떤 병이 있는지 할 때 보면 그 색깔별로 나타낼 수 있는 쪽이 사용이 패키지 쪽에서도 있습니다. 뭐 레이저 본딩할 때 보면 뭐 중간까지 이제 맞아요. 예. 밑에 열을 밑에만 주는 형태. 참, 그 다른 게 네. 이 fem토초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펄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손상을 주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fem토초 레이저가 만들어진 이유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영향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영향을 안 받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반도체에서 손상을 거의 안 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주 반도체를 염두에 두고 fem토초 레이저 분석 기술을 이제 이렇게 R&D를 이제 계속 하셨던 거 네.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매출이 없는데 R&D를 지금 계속. 아 그거는 뭐 이제 광고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대표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제 막 넣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뭐 레이저 이 장비는 이제 직접 만든 거냐 사오셨다고 네.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비슷한 어떤 기업들이 뭐 없는 거 그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하겠어 해서 장비 띡 사와가지고 이렇게 쫓아오려면 쫓아오긴 쉽지 않은 정도의 어떤 네. 시간과 예. 노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해외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나사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조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그 연구용이기 때문에 논문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현상이 보였다라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죠. 야 이거 중요한이랑 맞췄는데 정말 맞아?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독보적인 어떤 예. 실력자로 그 부분은 이쪽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때 맨 마지막 페이지 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어, 예, 그건 단언컨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5월 30일 입니다. 5월 30일 날 하는 그 세미나 오시면 우리 이혁재 박사님 강연 30분 돼 있는데 오늘 뭐 촬영은 30분 더 한 것 같긴 한데 뭐 섞어서 이렇게 보시면 자료 화면이랑 같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입니다. 와서 좀 봐서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젠다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나오시거든요. 뭐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나오시고요. 뭐 이러니까 인사이트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면서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